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국회로 가야죠. 예, 박병석의 시간. 예. 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어요. 예,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제 밤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빨리 소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요청했으니까 구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각 당에 명단을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3대 2대 1로 지금 구성이 되는 거죠. 민주당 3, 국민의힘 2, 그리고 무소속 1.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당 의원 명단을 3명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3대 3인데 한마디로 탈당한 민영배 의원을 빼라. 빼라.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한동안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네, 사실은 예. 곽광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밀어붙이자면 그냥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을 넣으면 되는데 예. 밀어붙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그 박홍근 박광원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한 네.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오후 늦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늘은 안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법사위가 한 트랙 돌아갔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네. 지금 중재안을 내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 늦게까지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협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중재안을 놓고 예, 중재안이 지금 뭔지는 안 알려져 있고요. 중재안이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단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협상을 하라라는 거고 일단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 협상안, 중재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는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안 사례를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은 비슷한 상황인데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고 했고, 그렇죠. 근데 그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는 또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강경파의 목소리에 밀려가지고 이를테면 완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밀려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했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협상안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밤에 원내 지도부가 얘기를 했던 안들 얘기를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다 없애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나왔어요, 얘기가. 그 중재안, 박병석 중재안이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한 뭐 중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안 자체에 대한 수정이라기보다는 일단 만나서 뭐라도 좀 꾸리고 얘기해봐라 이런 식의 중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양쪽이 다 있는 거고 일단은 어쨌든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게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한 의사가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원래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의원총회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지금 요청을 해놨었던 상황이거든요. 본회의 열어달라고. 본회의 열어달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열릴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안건조정위원회도 그리고 법사위도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은 박광원 법사위원장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서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본다라면은 당 안에서의 반발이 엄청 심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의 반발이야 예상됐던 거니까 민주당이 지금 신경 안 쓰고 쭉 왔던 건데 당 안에서의 반발 기류가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보류 스탑이 된 겁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반발을 한 사람은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얘기를 했고 결국 그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킨 거 거기가 뭐라고 해야 돼요? 도화선이 된 거죠. 폭발의 도화선. 네, 폭발의 도화선이 된 게 민주적 절차를 그렇게 강조해던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써야 되느냐. 그리고 어저께 조홍천 의원도 국민들의 눈이 무섭다라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밖에 사람이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방금 언급했지만은 괴물이 돼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86 선배들을 정말 존경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괴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입장 원래 찬성이었는데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양양자 의원과 동일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뭐
그 뭐 밖에 사람들도 있어. 양홍석 변호사인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데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똑같이 20명 구속되기 때문에 이거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를 자기도 들었는데 법사위 이거 통과하면은 내가 누군지 다 폭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어제 페이스북에다 쓰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양양자 의원이 그 인터뷰 뭐 신문 인터뷰에서 얘기한 이범 검수완박법 통과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 그러니까 찬성해라라고 했다는 그 얘기. 자기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을 만약 법사 이거 통과되면은 그냥 확 까버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변호사님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뭐 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이제 양홍석 변호사인데 한마디로 참여연대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하지만은 검경 수사권 분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김호수 검찰총장도 박병석 의장 찾아가서 직권상정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청도 하고 지금 정의당도 이를테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하는데 지금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은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40-50명 정도가 지금 반대를 이 민영배 탈당까지 가는 이 상황까지는 참을 수 없다. 지금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오늘 아침 제가 이제 딱 출근하면은 조간 쫙 펴놓고 보는데 사실 조간마다 톱 헤드라인이 다 다르잖아요. 예, 예. 조금씩 다 논조에 따라 다른데 오늘은 진짜 일색이더라고요. 예, 이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키고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건 아니다. 아무리 설사 취지가 좋다 해도 이런 식의 절차 무시, 편법은 아니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일단 좀 속도 조절, 보류 의원총회 여는 것 그래서 쪽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양당이 다 열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안이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5월 3일 이전에 이거 통과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워졌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주말 사이에 뭐 해서 본회의를 3번을 지금 열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이게 아니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한 번에 법안 쫙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180석이 안 나와요. 지금. 근데 필리버스터 상황에서는. 중단의 요건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국회 분위기가. 그러면은 살라미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본회의만 3번을 열어야 되고 그럼 다음 주에 쪼개기를 3번을 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거를 상정을 해줄 것이냐.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해도 이 법안을 쭉 가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된다면 그러면 또 새 대통령은 거부권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이게 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월 3일 이후에 민주당이 통과를 5월 10일 이전 그리고 5월 3일 이후에 통과시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시국무회의 열어달라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그게 마지막 정기국 국무회의지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는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통과하라고. 그렇게 뭐 될 수도 이런 있다. 상황까지 지금 뭐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요. 예, 예. 너무 많네. 잠시 후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요. 중재안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재검으로 정면 돌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뜨거운 감자인데 아들 병역 논란, 편입 논란이 있고 병역 논란이 있는데 예. 병역 논란에 대해서 재검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검 받았을 때는 현역이었는데 2015년에 경북대 병원에 가서 받은 게 4급이 나왔어요. 그게 예. 이제 척추 협착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었는데 그 셀프로 그렇게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서 한 것 아니냐 의혹이 있었어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검증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을 대신해서 또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2015년에. 자, 잠깐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20일 엊그제네요. 예, 예. 엊그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했고 신경외과 뭐 외래진료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2015년에 경북대 병원에서 나왔던 결과와 동일하게 이를테면은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요게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디스크인 거죠? 디스크예요, 예. 디스크.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척추 질환이라는 게 경북대병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병무청에서도 또 다시 검사 CT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은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도 하고 경북대병원에서도 하고 연세대 세브란스에도 동일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병역 의혹이 아니다라는 거고. 요추 6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현영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요추 6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당시 경북대에는 그 소견서에는 요추 5, 6번의 사이에 이제 신경을 압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써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얘기는 요추 6번이 있는 사람도 있다. 없는 한 10% 정도는 요추 6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 천추 1번이 요추 6번으로 편의상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병역을 뭐 비리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확정짓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거 지금 사진이 있는 거잖아요. 예, MRI. 그걸로 이제 다 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15년에 경북대 병원에서 찍은 것,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찍은 것, 그다음에 요번에 세브란스에서 찍은 것이 다 일치하고 다 사급이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일각에서는 그럼 2015년 거 공개해라 경북대병원 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한적으로 예. 지금 공개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뭐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예. 양당에서 인정한 전문가들 앞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데 예. 그냥 국민들 앞에 이거는 개인 어떤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 거죠. 예,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공개가 될지는 여부는 봐야 되는데 뭐 사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뭐 정호영 후보자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경북대 의대 편입 두 자녀를 네. 하면서 본인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들어갔던 것도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국립대 10개 의대 중에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같은 의대 교수에 재직한 경우는 8명이었는데 자녀 2명이 들어간 거는 정호영밖에 없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례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대 교수면서 자녀가 편입한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병원에서 자녀들이 봉사활동에서 이를테면은 스펙 쌓기 논란도 있었고 뭐 논문을 이제 그동안 주 40시간 연구하면서 식구학 좀 들으면서 아들은 그게 이제 또 허리 디스크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논문을 썼는데 원 아이디어를 낸 그 중국인 유학생은 아예 이름도 못 넣었는데 기여도 30% 가지고 어떻게 넣었느냐 등등 그리고 심사위원이 뭐 다 아는 지인이었다 뭐 이런 등등까지 해서 이것도 해명이 다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역 하나만이 아니었잖아요. 의혹이 사실은 뭐 편입 의혹이며 여러 가지 그것들에 대한 해명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국민 눈높이에 정확하게 소명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진 사퇴를 할 것이냐 이런 뭐 관측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인사청문회 간다는 겁니다. 네. 그게 5월 3일 날 지금 열기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짧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 송영길 품고 간다.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논란 어떻게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 어제 민주당 비대위를 열고요. 그 컷오프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장에서 컷오프하고 전략공천하기로 했잖아요. 거기 뭐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 다 컷오프하기로 했는데 그냥 전략공천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100% 국민 경선으로. 그래가지고 전략공천도 이를테면 영입 인사가 있으면은 같이 나와라. 해가지고 모두 같이 이렇게 경선을 치르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여하튼 배제는 없다는 거죠. 배제는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전략공천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체고 또 하나는 당내 개파 갈등으로 송영길 대표는 이 컷오프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재명 복귀에 대한 선제 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완전 친명 대 비명으로 개파 갈등으로 번져버리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어제 상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